그 밑에 두 구절 더 읽어보죠. 신필선기하여 필관 필수하라. 혼정 신성하고 동원 하청하라. 네. 한문은 보면은 보통 이 처음에 중심이 들어있어요. 첫 장 딱 넘기면 대체로 이 책의 요지를 알 수 있고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설명해서 뒤에서 결론이 내리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를 먼저 확 제시하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들어가는 것이 한문의 서술 방식이에요. 대체로 그래요. 여기도 커다랗게 부모 지운을 딱 해놓고 이제 소소한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갚을래도 갚을 방법이 없는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이제 세심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별거 아닌데 하기는 어렵죠. 하는 사람도 점점 드물죠. 신필선기하여 필관 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라는 부사는 반드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호응되는 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온전히 처리가 되겠죠.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 문장은 그렇게 크게 보면 그렇게 처리가 돼야 돼요. 반드시 해버리고 뒤가 그냥 밋밋하게 끝나면은 제대로 읽어지지 않은 거예요. 두 번 읽는다 그래서 두제자 읽을 독자 제독 문자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새벽에는 반드시 뭐뭐 한다. 선기, 먼저 일어난다 라고 하죠. 선자, 먼저 선자인데 부모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부모님보다 자식이 먼저 일어난다는 소리로 파악이 되죠. 신필, 새벽 신자, 반드시 필자, 선기, 먼저 일어난다. 먼저라는 말은 뭐뭐보다 먼저예요. 언제나. 부모님보다 생략된 말이 그런 말이죠. 뭐뭐보다 먼저예요. 어떠한 일보다 우선 이런 게 선이에요. 요즘 북한에서 2005년 들어와가지고 제일 강하게 자주 나오는 말이 뭐라 그래요? 먼저 선자 군사군자 선군 먼저 선자 군사군자. 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무슨 일보다도 그 군사군자 그거를 더 우선시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쵸?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먼저 선자 군사군자에서 지금 북한 방송에서 신문이나 하여튼 무슨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2005년 들어와서 새해 포부가 북한에서는 먼저 선자 군사군자 퇴보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퇴보하고 있는 것 같죠? 뭐 군사군자 이런 데 또 신경을 쓰고 이러니까 먼저 선이라는 것은 하여튼 뭐뭐보다 먼저 그걸 우선시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문장에 따라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번역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뭐 간단한 거지만은 부모보다 먼저 일어난다.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 굉장히 또 자잘한 얘기가 나와요. 반드시 씻고 반드시 양치질한다. 누가 뭐 일어나서 이거 안 하겠어요. 근데 대상이 누구라고요?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 보통은 그래요. 똑똑한 애들은 기저귀 차기 전에도 이거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세수해라 양치질해라 윤리 다니지 말아라 잡담하지 말아라 이거를 말아라 계속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말아라 무척 많이 나와요. 말아라 이런 거 필관 반드시 관 씻는다. 요 글자도 그 글자 자체가 좀 획수가 많아서 어려운데 소학자들이 하는 글자 소학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글자라 늘 이런 설명을 해요. 아까도 이것도 여기가 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손이에요. 배울학자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 물 있죠? 요 밑에 있는 건 뭐예요? 그릇이죠. 그러니까 세수하는 거예요. 손 담그고 손을 물에다 이렇게 그릇이다 물이 있는 그릇에다 대고 씻고 그런 글자예요. 관. 그래서 글자는 지금 잘 쓰지 않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면 역시 또 잘 잊지는 않겠죠.
세수하다, 씻다. 그래서 반드시 씻는다. 반드시 수도 글자 자체로는 어려운 글자인데, 앞에 이 소속은 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물하고 관련이 있고 옆에 있는 글자도 음이 수로 눈치껏 잡을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치질하다라는 글자예요. 필관, 필수. 아래에 혼정, 신성 그러는데 혼자는 저물 혼자. 저물면 잠자리를 정리해 드리고 새벽에는 이제 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해놓고 아침에는 또 일찍 먼저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상사예요. 이렇게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는 게 이게 밤낮으로 하는 아주 효자의 아들의 자식의 기본적인 행동이 집안에서 기본적인 행동이 바로 혼정신성이라서 이거를 정성지례라고 써요. 무슨 정자 쓰겠어요? 정성지례다. 지금 제가 네 글자 말했는데 정성지례 무슨 정자겠어요? 혼정에서 정, 성은 신성에서 성. 그렇게 혼정신성은 아주 쉬운 성어죠. 늘 들어봤던 성어죠.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두 글자로 한다면은 이 혼자하고 신자 빼놓고 정하고 성만 가지고 정성만 가지고도 혼정신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네. 그래서 정성지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 효자의 아주 기본적이고 빼놓을 수 없는 그 행동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고향에서 연로해서 편찮으시다 이러면은 아무리 높은 벼슬에 있다 하더라도 왕한테 상소를 올려서 휴가를 청해요. 정성지례를 벌하고 있으니 빠뜨리고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대체로는 임금이 또 허락을 하마 해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거 하려고 이 영의정이 저기 지방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런 예를 다 하고 그래서 휴가를 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성지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효자의 큰 이런 불안짓입니다 해서 청하는 경우 그런 상소도 자주 볼 수가 있죠. 정성지례. 그러면 그 뒤에 동온하청. 이거는 또 두 글자로 줄이면 또 어떻게 쓰겠어요? 온자하고 이거는 본래 의미 정이고 지금은 청하고 혼동해서 그냥 같이 써요. 섞어서 같이 써요. 청, 정 다 괜찮겠어요. 온자나 청자나 이렇게 두 글자 쓰면은 역시 동온하청. 글자도 우리말로 새길 때는 살을 많이 붙여야지 돼요. 이 경우에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또 혹시 추우실까봐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더우실까봐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거를 두 글자로 하면은 온정 이렇게 되죠. 천자문에 또 보면은 숙흥온정이라는 천자문에 글자가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서늘하게 해드려야 된다. 온정 두 글자만 가지고도 온정 내지는 온청 두 글자만 가지고도 온 하나는 따뜻하게 해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청은 시원하게 해드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고 많이 상용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뜻할 온자하고 서늘할 정자 두 개만 써도 따뜻하게 해드린다. 서늘하게 해드린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 한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문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는 글자만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내가 지금 번역을 하는데 따뜻할 온자하고 서늘할 청자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내막을 모르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온정을 쓴다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따뜻하거나 시원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엉뚱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그런 자신의 그 공부의 부족함을 모르고 또 그걸 막 주장을 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따뜻하게 해드린다고 번역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또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토론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또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한문 공부 제대로 안 하고 한자 제대로 모르고 그냥 가지고 토론한답시고 하는 경우도 많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어설프게 번역을 하다 보면은 뭐 앞에서 끌어주는 선배나 뒤에 따라가는 후배나 다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공부를 이것저것 하면 그런 분위기를 알아서 한문에 맞게끔 번역을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그런 게 빠져서 그런 거죠. 그런 게 없어져서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그 경목여결의 독서장에 이렇게 사설을 다 보고 오경을 다 보고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그게 한 번 보고 거기서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환 숙독을 해요. 다 보고 나서 내가 삼경을 다 봐, 시경을 보고 나서 다시 논어를 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그 역사적인 원리는 시간으로다가 나열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이에요. 그렇죠? 60가짜가 이렇게 돌아가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관에도 보면 나선형 역사관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요 지름만 틀리다 뿐이지 지름이라는 것은 그 일의 정도예요. 느끼는 정도. 그런 것만 틀리다 뿐이지 속성은 다 같아요. 속성은 다 같아서 그래서 고전을 읽고 온고지신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거를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옛 것을 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은 시기가 지나도 역시 지름은 넓어지지만 통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소학이라고 지금 경목역을 독서장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 교과지만은 그 중요성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초학자들을 대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대신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일가를 이루신 분도 계시고 인생으로서는 달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아이들한테는 하나밖에 못 가르쳐 주는데 한꺼번에 공부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그런 나름대로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는 것을 빠뜨리지 말고 늘 복습이 되니까 한자와 한문 구조를 더불어서 익히시면 이 공부가 끝날 때쯤 되면은 뭐 대뜸 시경을 봐도 좋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